조금 전 8시에 말입니다. 8시에 출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락TV에서 방송을 해드렸지만 두 자릿수 이상, 심지어는 더블 스코어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선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동안 문정권에 기댄 여론 조작 기관들의 조작 수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오세훈 서울, 박영준 부산, 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민심은 이 180석의 좌익 정권의 악법과 독재, 이 시건방에 180석의 축제도 잠시 1년 만에 민주당의 등을 돌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로 이어지면, 자, 오세훈 후보와 박영준 후보는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난 2016년 이후에 전국 선거에서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등 4연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민심의 역풍에 기차가 멈춰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위원회는 자, KEP, KBS, MBC, SBS는 7일 오후 8시 15분에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을 59%나 예상했습니다. 자, 경쟁 후보인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37.7%에 머물렀는데, 오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1%포인트로 따돌린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이 득표율이 개표율로 연결될 경우 당선이 유력할 전망입니다. 자, 특히 오세훈 후보는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섰고, 오세훈 후보는 20대에서 55.6%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33.6%를 얻은 박영선 후보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자, 오 후보는 60대에서 69.7%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박영선 후보는 29.1%에 그쳤고, 또 이러한 결과가 결국 개표율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오세훈 후보 10년 만에 자신으로 인해서 날아갔던 이 서울시장 10년 만에 자신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표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오세훈 후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영준 후보는 64%로 예상돼서 아예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김영춘 민주당 후보 방금 전에 패배를 인정한다는 결과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33%를 33% 그러니까 31%포인트로 따돌리면서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상 득표율 차이가 오차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만큼 당락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살펴보면 정권 심판의 기류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앞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180의 의석을 몰아준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지난해 총선의 민심은 코로나 대응 등 정권 안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각종 개혁 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악법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정권 심판론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진단입니다. 특히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LH 공무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여당의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힘의 균형을 호소한 야당의 전략도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 여당을 낳은 민심이 1년 만에 민주당의 등을 돌리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와 민심 이탈로 강도 높은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야권 역시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야권 단일화에 큰 역할을 한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고로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방송협회 산하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 KEP와 지상파 3사, 이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 리서치 등 세 곳에 의뢰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50개소, 부산 30개소, 총 80개 투표소에서 15,753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오후 8시 15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조사원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 5명마다 1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투표소 50m 밖에서 선택지를 물었고 투표 마감을 1시간 앞둔 표심은 출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전 투표까지 포함된 소식이 아닌지라 부산시장, 서울시장 확정적인 당선 소식이 속보로 올라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산 김영춘 후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민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 치고 그렇다 해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워낙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지 자신들이 월등해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거가 끝나면 이기는 캠프 쪽에 선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기꾼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선거꾼들, 사기꾼들 내치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로서 이 4.15 총선을 지나면서 4.15 총선이 끝나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자들이 있는데요. 이 얼마나 추하고 저질스러운 캠페인이었음을 알게 된 선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만약 이 부정선거를 또 했다면 자, 박영선과 부산에는 김영천이 당선돼야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하면서 사전 투표와 이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두 곳 다 당선이 되면 그래도 부정선거라고 할 것인지요. 얼마나 에너지 소모를 낭비를 했고 얼마나 보수파의 분열을 가져왔던 이 부정선거론 이제 거둬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선거답게 치러야지. 4.15 총선은 아예 포기한 선거였고 또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도에서 모두 진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도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보궐선거에서 보수파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좌파가 진 선거, 좌파가 패배한 선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